안녕하세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베이지안 인퍼런스 for 태블러 데이터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DMQA 석사과정 조용수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도학습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입니다. 첫 장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베이시안 인퍼런스 for 태블러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논문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자가 모두 같은 논문들입니다. 저자들이 이론적 기반에서부터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링까지 발전시켜온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ICLR에 기재된 Transformer Can Do Bayesian Inference,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 ICLR에 기재된 TAP-PFN, Transformer That Solves Small Tabular Classification Problem in a Second,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처지에 25년에 최근에 게재된 Accurate Prediction on Small Data with Tabular Foundation Model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Transformer Based Can Do Bayesian Inference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ICLR에 게재되었고 25년 7월 기준으로 224회 인용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은 트랜스포머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한 베이지안 추론을 근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후에 Prior Data Fitted Network (PFN이라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 그리고 이후 연구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설명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블러 데이터는 보통 엑셀이나 CSV 파일처럼 행, 로우는 각 개별 샘플 또는 인스턴스를 나타내고 컬럼, 열은 각 특성 혹은 피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테이블을 보면 각 행은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관측치고 열은 학생 이름, 과목, 점수, 그리고 마법 재료, 주문과 같은 속성입니다. 태블러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피처가 동일한 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법 재료와 최애 주문 사이에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특정 주문을 선호하는 잠재적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치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태블러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이며 이 논문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학습하거나 추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모델들이 모두 이러한 태블러 데이터의 베이스함을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딥러닝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신경망이 거의 모든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이 페이지는 딥러닝의 이론적인 기반 중에 하나인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정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 이상의 히든 레이어와 비선형 활성함수를 갖춘 신경망이 있다면 어떤 연속함수든 충분히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은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의미의 연속함수이고 파란 선은 렐루 기반의 신경망이 만들어낸 근사 결과입니다. 오른쪽 수식은 여러 개의 렐루 함수를 조합하여 입력값 x에 대한 출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렐루 노드들이 특정 구간에서 액티베이션 되고 이들을 더하고 빼서 복잡한 곡선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뉴런 수만 있다면 어떠한 복잡한 함수도 근사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는 딥러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근사 가능성 그리고 일반화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습 방법 그리고 데이터 특성, 모델 구조 등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 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원하는 해를 찾기 위해 사전 지식을 모델링 과정에 인코딩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간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머신러닝 과제들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성공을 이제 큰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제한된 스몰 스케일의 상황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입니다. 데이터만으로 일반화를 하면 오버피팅이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말한 도메인에 맞는 구조 등 이제 제대로 된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5개의 알고리즘을 6개의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 각 데이터셋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페이지는 알고리즘의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No Free Lunch Theorem을 설명하는 차트입니다. 이 이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문제에 통하는 만능적인 알고리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디시전 트리가 매우 잘 작동을 하지만 가우시안 데이터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가 더 좋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초록색 리니어 모델들이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제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데이터에 항상 우수한 성능을 내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선택 시 문제에 맞는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에는 CNN이 위치적인 구조를 잘 반영하고,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RNN이나 LSTM 그리고 GRU와 같이 순차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구조가 더 적합하고, 테이블형 데이터에는 XGBoost나 탭넷 등 그런 태블로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들이 주로 강점을 보입니다. 이런 도메인 특화된 구조를 잘 반영하는 모델을 설계해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설계할 때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성능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구조에 맞는 가설을 모델에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NN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데이터의 로컬 패턴, 즉 지역적인 특징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CNN이라는 구조를 활용합니다. 이 가정을 반영해서 합성곱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로 이는 뛰어난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회전, 크기, 위치가 달라져도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변형이 본질적인 클래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가설을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귤라리제이션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오버피팅 할 수 있다는 직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더 좋을수록 좋은 일반화를 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이때 각 데이터에 대한 가설, 이를 사전지식, prior knowledge라고 하고, 이를 모델에 주입하는 것을 귀납적 편향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이러한 귀납적 편향을 수학적으로 활용하는 이론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베이지안 추론의 기반은 실제 세계에서 나타날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인데요. 이 페이지는 베이지안 시오렘을 간단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는 각각의 두 사건을 의미하고, 이들의 교집합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에는 각각의 확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P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 given B 라고 표현하며, 이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눈 값입니다. 반대로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B given A 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관계들을 기반으로 한 베이지 정리가 도출됩니다. PA given B는 PB given A 곱하기 PA 나누기 PB, 이 정리는 관측된 데이터 B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사건 A의 확률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프리퀀티즘과 베이지아니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화면 왼쪽의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동전 던지기의 예시를 표현하고자 좀 넣어봤고요. 여기서 핵심 문장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장을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빈도주의 관점, 프리퀀티즘 관점에서는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앞면은 대략 50번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반면 베이시아니즘, 즉 베이장 관점에서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라고 믿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빈도주의 관점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기적인 빈도나 경험적인 반복을 통해서 확률을 정의합니다.
반면에 베이시안, 즉 베이시안 관점에서는 개인의 지식이나 믿음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즉 빈도주의는 반복 실험을 통해 확률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려고 하고, 베이시안은 주어진 정보나 신념을 바탕으로 확률을 주관적인 판단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의 정의의 차이를 넘어서 통계적인 추론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이시안 추론의 핵심식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수식은 바로 사후 예측 분포,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줄여서 PPD입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어떤 입력 X를 관측했을 때 그에 따른 출력 Y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일 파라미터 세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된 데이터 D에 기반한 사후 분포 P 세타 기분 D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세타에 대해서 예측을 적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시안 방식이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베이즈 정리는 우리가 P 세타 기분 D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했던 정리죠. 여기서 각 용어를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타, 우리가 추정하려는 모델의 파라미터, 그리고 D는 관측된 데이터 전체입니다. 그리고 P 세타는 prior, 관측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사전 지식이고, PD given 세타는 likelihood, 주어진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PD는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확률을 합산한 값이고요. 정교화 상수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별표로 marginalization이라고 써 있는데, 이는 전체 확률을 계산할 때 불확실한 변수, 여기서는 세타겠죠.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식은 베이지안 추론에서 예측이란 무엇을 기반으로 PPD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식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기침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P-COVID given 기침, 즉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입니다. 이를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OVID given 기침은 P-기침 given COVID 곱하기 P-COVID 나누기 P-기침. 각 항의 의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P-COVID는 아까 말했던 사전 확률, 즉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입니다. 전체 인구 중 코로나의 감염자의 비율에 해당을 하겠죠. 이는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로 제공이 될 거고요. P-기침 given COVID, 여기서는 likelihood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기침을 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P-기침, 이는 전체 인구 중에 기침을 하는 사람의 비율로 감기나 다른 원인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P-COVID given 기침, 이는 사후 확률, 즉 우리가 알고 싶은 PPD로 기침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가 걸린 사람일 확률입니다. 이처럼 베이지 정리를 활용하면 기침이라는 관찰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P-COVID given 기침입니다. 즉 기침하는 사람이 코로나일 확률인데, 즉 여기서 이제 분자는 P-기침 given COVID P 곱하기 P-COVID이고 분모는 P-기침입니다. 오른쪽 아래 박스를 보시면 P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면 prior나 likelihood 같은 경우는 계산이나 실제 주어진 근거로 제공이 될 텐데, 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osterior P-COVID given 기침은 분모가 필요한데, 그 분모인 evidence, 즉 PD는 이 식을 통해서 적분을 해야 되므로 여기서는 세타 하나지만 모델이 복잡하거나 차원이 많아질수록 계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따라서 결국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실제
많은 베이지 모델에서 이 부분을 근사하거나 샘플링 기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적분이 어려워서 계산상의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흔히들 인트랙터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데 베이지안 추론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보자면 바로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먼저 이론적 타당성입니다. 확률적 추론에 기반한 강력한 수학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사전 확률 PT가 실제 데이터 생성 과정을 적당하게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추론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정교한 반영입니다. 예측값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베이지안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확신하는지까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측값은 0.91이고 신뢰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0.04입니다. 라는 식으로 분포 전체를 줍니다. 얼마나 맞을 것 같은지와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함께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의 보정성입니다. 관측 분포에 잘 맞는 신뢰도 높은 예측 또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정이 잘 된 모델은 70%의 확률로 A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100건 중 70%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딥러닝에서는 오버컨피던스나 언더컨피던스 문제로 이러한 확률과 정답의 실제 신뢰도는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베이지안 추론 모델은 불확실할 때 확률을 낮게, 확신이 있을 때는 높게 조정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베이지안 추론은 우리가 모델에 넣은 사전 지식을 수학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대한 해석력까지 모델에 대한 해석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랙터빌리티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지안 추론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적분을 어떻게든 근사를 해서라도 베이지안 추론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방법들이 샘플링 기반의 근사 추론인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나 분포를 다른 분포로 근사해서 최적화하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그리고 포스테리어를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라플라스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등의 방식들이 쓰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계산 비용이 매우 크고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자들이 맨 처음 뿌리를 가지고 시작한 가정인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P, Y given X and D 그 자체인데 굳이 사후 분포를 계산해서 예측할 필요 없이 이 분포 자체를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한 게 이제 앞으로 알아볼 PFN, Prior Data Fitted Network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Prior Data Fitted Network, 즉 PFN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먼저 Prior부터 데이터셋을 샘플링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정의한 사전분포, 이제 Prior PD로부터 가상의 학습 데이터셋을 여러 개 샘플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D1부터 K가 될 텐데 각각은 이제 훈련, 트레인,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나뉘어서 구성이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학습하기 위한 여러 개의 데이터셋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PFN 학습 과정입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네트워크인 PFN은 이렇게 샘플링된 데이터셋 중 일부는 조건으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측해야 될 테스트 대상으로 사용하여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PFN은 이런 훈련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떠한 훈련 데이터들 9개를 봤을 때 테스트 샘플 1개의 정답 Y의 분포는 이럴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여기 보이는 식의 최적화하면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제 추론 단계입니다. 훈련이 완료된 PF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입력 X 테스트에 대한 Y 테스트의 분포를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몬테카를로나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나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도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전 데이터셋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GP 기반의 프라이어 데이터셋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PFN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의한 프라이어 분포 PD로부터 다양한 데이터셋을 샘플링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우시안 프로세스 기반 데이터 생성입니다. 전체 과정은 보여지는 것처럼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입력 포인트 xi를 0과 1 사이 범위에서 균등분포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RBF 커널과 같은 커널 함수 k, xi, xj를 활용을 해서 입력 포인트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공분수한 행렬 k를 따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입력이 비슷한 포인트들끼리 높은 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별량 정규 분포로부터 출력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평균 벡터가 0이고 공분수한 행렬이 방금 만든 K인 다별량 정규 분포에서 출력 벡터 Y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정답을 찾는 과정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셋의 관계를 샘플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임의의 함수들처럼 보이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입력 X와 그에 대응하는 출력 Y가 존재하는 형태의 가짜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셋들이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X들에 대해서 정규분포 K를 따르는 임의의 Y를 정답으로 주고 이 여러 조합들을 학습하는 데이터셋들을 여러 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 BNN, 그러니까 베이지안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방법의 프라이어 데이터셋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경망의 구조와 가중치를 모두 다루는 이런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짜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 과정은 복잡하게 써놨지만 크게 4단계입니다. 아키텍처를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사전 분포 PA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모델 아키텍처를 샘플링을 하고 이때 이 A는 레이어 그리고 노드 수 그리고 비선형 함수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중치 샘플링입니다. 입력된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각 레이어의 가중치를 사전 분포에 따라서 샘플링을 합니다. 즉 랜덤하게 구조를 먼저 샘플링하고 랜덤한 파라미터를 가진 랜덤한 가중치까지 가진 이제 신경망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 xi를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각 피처 xif를 평균 0 그리고 분산 k인 정규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즉 입력 자체도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다양하게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이러한 랜덤으로 샘플링된 구조를 통한 랜덤으로 샘플링된 X 입력을 받은 출력이 나왔을 때 이 Y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샘플링된 아키텍처 A 그리고 파라미터 그 가중치 웨이트를 사용해서 XI를 통과시키면 출력이 하나 생성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샘플링된 X와 여기서 만들어진 Y로 데이터셋을 임의의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PFN은 다양한 방식들의 프라이어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방식은 함수 분포로, BNN 방식은 모델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PFN이 학습 방식, 특히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PFN은 이전에 생성한 다양한 프라이어 기반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PFN이 어떤 입력 X와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전체 데이터, 훈련 데이터 D가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분포 Q 세타 Y given X and T를 정확히 맞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학습 대상은 실제 PPD, 즉 PY given XD이기 때문에 PFN의 예측 분포 Q 세타와 실제 분포 P 사이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오른쪽 박스에 있는 실제 최적화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샘플 X테스트와 Dtrain에 대해서 실제 정답 Y테스트 I의 로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즉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정리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PFN의 실제 추론 단계에서의 입력 구성 방식과 트랜스포머 구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표현한 페이지입니다. PFN의 핵심 아이디어는 새로운 데이터셋에 D와 테스트 입력 X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한 번의 forward 패스만으로 Q, Y 테스트 given X 테스트 D train, 즉 사후 예측 분포를 근사하는 겁니다. 이때 입력 구조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맞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핵심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Permutation Invariance, 즉 PFN이 받는 입력 데이터셋 D는 학습 데이터 샘플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샘플링된 결과이기 때문에 입력된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처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입력 구성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의 트레인셋과 일부의 테스트셋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입력의 총 개수는 그래서 n, 라지 n입니다. n과 n 플러스 m의 입력을 받는데 n개의 트레인셋과 m개의 쿼리 포인트를 가집니다. 쿼리 포인트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되겠죠. 쿼리 포인트에는 y를 마스킹해서 이 y에 대한 어텐션은 일어나지 않도록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전체 정보를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관계에 대한 통합 후에 이제 각각의 쿼리 포인트에 대한 예측 분포 QY given XT를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할 때 어떤 확률 분포를 다루는지를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매우 잘 작동을 하지만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는 정밀하게 좀 예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 구조에서는 리만 디스트리뷰션 방식, 즉 이제 이산화를 해서 예측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discretized distribution 개념, reinforced learning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개념에서 착안을 했는데 우선 왼쪽 그림처럼 연속적인 목표값 y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각 버켓마다 확률 질량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양쪽에 무한한 범위를 갖는 분포에 대해서는 하프 노멀 구조로 근사함으로써 실용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이러한 리먼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사용했을 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성능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조합했을 때 이러한 다른 것들을 했을 때보다 성능이 조금 더 안정적인, 여기서는 주황색 선이 되겠죠. 안정적인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PFN이 실제로 게이지언 추론을 얼마나 잘 근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데 먼저 가우시안 프로세스 방식에서 두 개의 관측값을 입력으로 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GP 방식과 PFN 방식 모두 PPD를 계산한 뒤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방식은 PPD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PFN 방식과 동일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A 그림은 PFN의 근사 결과입니다. 두 개의 관측값이 입력됐고 이 음영이 PFN이 예측한 출력 값의 확률 분포입니다. 예측이 점 하나가 아니라 분포의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이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이제 근사 결과입니다. 초록색 선은 평균 예측값이고 파란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입니다. 두 분포의 예측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는 PFN과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PPD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미세한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그림을 비교해보면 PFN은 사후 확률 분포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후 확률 분포를 계산해서 근사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 분포 형태 그리고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PFN이 충분히 베이시안 추론에서 핵심이 되는 PPD를 직접 근사하는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통적인 추론 방식들과 이제 PFN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셋 크기에 따른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PFN의 NLL
비교입니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비교인데 훈련 데이터가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올수록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로스 수준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다양한 추론 방법, MLE와 너츠 등의 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MLE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황색 선인데요. 최대 우도 추정인데 이 방식은 비교적 성능이 낮은 편이고 너츠 방식은 샘플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고 충분한 웜업 포인트가 있어줘야 안정적인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PFN은 별도의 샘플링 없이 전 구간에서 안정적이고 낮은 로스를 보여주는 것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PFN은 전통적인 추론 방식에 비해서 계산 비용은 대폭 절감하면서도 사후 예측 분포에 대한 직접 근사를 높은 정확도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반이 되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TAP-PFN이라는 모델로 발표한 논문 TAP-PFN, A Transformer that Solves Small Tabular Classification Problems in a Second입니다. 이 논문은 ICLR에 2023년에 게재되었고 7월 기준으로 이미 400회 이상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논문에서 확인한 사전 분포로 다양한 작은 태블릿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으로 베이지안 추론 수준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직접 모델로 구현한 논문입니다. PPD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입력 X와 훈련 데이터 D를 바탕으로 정답 Y가 나올 사후 예측 분포, 즉 PY given X and D입니다. 이 분포는 모든 가능한 가설 파이에 대해서, 라지 파이에 대해서 그 가설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정도, 즉 PD given 파이와 그 가설의 사전 확률 P 파이를 곱해서 적분한 결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라지 파이는 우리가 정의한 가설 공간, 즉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 전체의 집합이고 각각의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러한 가설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가설을 의미합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면 파이 1은 y는 ex 더하기 노이즈, 파이 2는 sin x 더하기 노이즈, 파이 3는 렐루 x 더하기 노이즈. 이처럼 각각 파이가 특정 함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 함수에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구조적 인과 모델, Structural Schedule 모델, SCM 기반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prior는 곧 이 중 어떤 함수가 데이터 생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는 단일 가설 하나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가설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통합 예측 분포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러한 학습의 본질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베이지안 관점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PY given XD인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가설 공간, 라지 파이 전반에 대한 평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전체 가설 공간 라지 파이에서 샘플링한 함수 파이 1, 2, 3 등을 기반으로 각각의 함수가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각 데이터셋에서는 일부 샘플은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샘플은 Y를 마스킹한 채 X 테스트만 남겨져서 예측 대상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가 만들어지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Q세타, Y테스트 given X테스트 dtrain이라는 조건부 예측 분포를 출력을 합니다. 이때 로스는 사후 예측 분포 PY given XD and 파이를 타겟으로 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오른쪽 박스에 있는 이 식이 PFN의 로스 펑션 식이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셋들의 가설을 통해서 생성된 사후 예측 분포와 트랜스포머가 예측한 분포 간의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추론을 하게 될 때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에서 만약에 학습된 트랜스포머에 입력되는 데이터라고 하면 일부가 Y가 가려진 채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데이터는 이미 학습된 이제 트랜스포머에 입력이 되게 되고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는 별도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주어진 입력들을 통해서 X테스트에 대한 추측을 수행합니다. 즉, 트랜스포머에서는 테스트 타임에 파라미터를 별도로 업데이트 하지는 않고 입력 안에 포함된 이 dtrain을 읽고 이 사후 분포를 끌어냅니다. 오른쪽 아래에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추론 방식은 인컨텍스트 러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델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 안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별도의 학습 없이 적절한 예측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논문에 대해서 제시한 방식 대비 구체적으로 모델링화 할 때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수입니다. 기존 PFN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활용을 했지만 이번 23년 TFFN에서는 10개 이상의 멀티 클래스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분포 역시 PFN은 밸런스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TFFN은 임밸런스한 클래스 분포도 학습 가능하도록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웃풋 형태 역시 바이너리 형태가 아닌 멀티 클래스로 나타날 수 있게 예측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개선점은 멀티 클래스 샘플링 방식에서 발생하는 개선점입니다. 먼저 클래스를 PNC로부터 클래스 수를 그냥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그리고 연속적인 타깃값 yhead에서 이제 nc-1의 경계를 샘플링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각각의 매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도 셔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처럼 클래스가 3개일 때 마이너스 0.1과 0.5 두 개의 바운더리를 샘플링해서 이 세 가지 구간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는 클래스 1, 2, 3라고 썼지만 이 클래스마저 순차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게 3개에 대한 셔플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임밸런스 그리고 분포 편향에 대한 영향이 제거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멀티 클래스 예측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는 프라이어 생성 방법에 있습니다. 기존 PFN은 BNN 기반의 프라이어만을 활용을 해서 노드 개수 깊이 등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샘플링해서 프라이어를 설계를 했지만 TFPFN은 여기서 조금 더해서 SCM 기반을 함께 포함합니다. SCM은 구조적 인과그래프 기반으로 각 변수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반영한 데이터 생성 모델입니다. 입력과 출력뿐만 아니라 각 변수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그래서 더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구조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중간에 x가 입력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중간에 이제 레이턴트 벡터로 남아 있지만 일부를 출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각각의 그래프들에서도 다른 프라이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토폴로지를 가지는 이제 SCM 그래프들은 프라이어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함으로써 좀 더 넓은 함수 공간을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구조 그리고 관계를 가진 문제를 이 모델이 먼저 사전 학습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양한 구조의 태블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가 이 TPFN 논문의 핵심입니다. SCM 구조로 구성된 프라이어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2개 레이어의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18,000 배치에 대해 각각의 512개의 인공적인 생성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8개의 RTX 2080 Ti GPU로 20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연구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 그림 A는 SCM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클래스들이고 이쪽이 실제 데이터셋에 기반한 분포입니다. 각각은 이제 2차원으로 시각화된 하나의 데이터셋이고 각각의 다른 색은 클래스 구분을 의미합니다. 둘 다 밑에 레이블을 제외하고 보면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죠. 두 경우 모두 클래스 간 분리가 명확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다양성들이 SCM을 활용한 그 프라이어의 구조에서나 실제 데이터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SCM 프라이어를 반영함으로써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 분포를 사전에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토이 데이터셋에서 TPFN과 기존 모델들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전 학습된 프라이어를 기반으로 이제 타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 경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캣부스트나 디시전 트리 혹은 각각의 모델들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과적합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TPFN은 well calibrated, 즉 예측 확률이 신뢰도에 비례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디시전 바운더리를 형성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TPFN이 기존 오토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입니다. 18개의 수치형 데이터셋에서 실험이 됐고, 먼저 왼쪽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시간, 타임 버젯에 따라서 ROC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은 ROC, AUC 혹은 이에 대한 랭크입니다. PFN은 1초만 주어져도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TPFN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주요 성능 지표와 시간 측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평균 AUC 기준으로 TPFN은 오토글로온과 함께 가장 높은 정확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TPFN과 오토글로온의 조합은 전체 평균 성능에서 최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 모델은 일반 예측 모델과 다른 오차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합이 좋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PFN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 없어서 추론 시간 기준으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사전 학습된 PFN이 추론만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트 디시전 트리들의 모델들을 성능상으로 앞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실험 이거는 어펜딕스로 나온 부분인데 TPFN이 카테고리컬 피처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결집값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황색인데요. 굉장히 성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논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에 Accurate Predictions on Small Data with Tabular Foundation 모델이라는 모델에서 별도로 TPFN 버전 2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PFN 버전 2라고 통용이 되고 있는 모델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도 편의상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모델의 보완점을 개선해서 나온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지에 2025년 게재가 되었고 7월 기준 138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TPFN 논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결국 태블러 데이터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입니다. TPFN은 이미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입력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밀어넣는 방식으로 단일 포워드 패스만으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모델 구조에는 한계점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입력 토큰을 시퀀스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태블러 데이터셋의 행과 예어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입력을 순서 있는 시퀀스로 처리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정보 상호관계라는 고유적인 구조적인 정보를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측할 때마다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함께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스트셋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트레인셋을 매번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불필요한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이나 다른 모델들은 한번 학습을 시키면 테스트셋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 TPFN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결측지나 이상치에 대한 취약성도 단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FN V2에서는 태블러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셀에 독립적인 표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A 어텐션을 활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각 셀은 같은 로우나 같은 컬럼에서 다른 샘플들, 다른 피처들과 상호작용을 각각 어텐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론시 들어오는 트레인셋의 어텐션 결과를 별도의 캐시에 저장을 해서 테스트셋이 변경되어도 이를 기반해서 별도의 fit 과정이 없이도 추론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인셋이 10,000개고 테스트셋이 100개인 상황에서는 이전에는 10,000개 트레인셋과 100개의 테스트셋을 매번 계산할 때마다 10,000개의 트레인셋에 대한 결과를 계속 넣어줘야 했지만 버전 2에서는 10,000개의 트레인셋에 대한 어텐션 결과를 저장을 해놓고 새로운 100개 테스트에 대해서 추론만 하게 되는 계산 속도상 장점이 생기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CPU 기준으로는 최대 800배, GPU 기준으로는 최대 30배 정도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프라이어 생성 메커니즘의 개선입니다. 23년 PFN 논문에서는 SCM을 단순히 신세릭 데이터셋 생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했고,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그리고 제한된 구조를 통해서 SCM을 활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샘플링도 피처, 뎁스 그리고 이 정도만 활용을 했고, 노이즈 정도도 이제 후처리해서 간단하게만 진행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TEPFM V2에서는 SCM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드 간의 엣지는 뉴럴 네트워크나 트리 그리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연결을 짓거나 혹은 트리 구조를 가지거나 뉴럴넷 구조를 원래처럼 가지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그리고 피처수나 샘플 그리고 결측 패턴이나 노이즈 강도, 이러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나 미싱 마스크와 같은 이제 정교한 후처리, 그러니까 노드에서 이제 이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측지 마스크를 새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후처리를 도입해서 데이터의 다양성을 좀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총 1억 개 이상의 신세릭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프라이어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CM은 이제 샘플 생성 도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 자체를 명시하는 이제 핵심 프라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성 과정을 보면 신세릭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 수준의 하이퍼 파라미터, 데이터셋의 크기나 이제 피처, 복잡도를 먼저 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DAG, Directed Acrylic Graph 형태의 인과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에 각 노드의 각 셀의 벡터 그리고 각 엣지에는 다양한 이제 계산 함수가 할당이 됩니다. 이 계산 함수는 신경망이나 결정 트리 그리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등 이제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활용이 됐고, 이러한 엣지에는 각각의 가우시안 노이즈가 주입돼서 데이터의 불확실성 또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측치에 대해서 학습을 추가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노드에 미싱 마스크를 랜덤으로 도입하고 연속형을 각각의 임의 구간으로 만드는 이상 구간으로 만드는 퀀타이제이션 등을 적용을 해서 현실적인 실제 태블릿 데이터셋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왜곡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 샘플마다 피처, 타겟 노드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 처음과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샘플링 함으로써 데이터셋을 완전 랜덤하게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EPFN의 근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토이 리그레션 실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MLP는 이제 비연속적인 함수, 예를 들면 이제 스텝 펑션과 같은 여기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캣부스트도 비교적 잘 근사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원래 데이터셋과 부합하는 형태의 근사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PFN은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드러운 혹은 이제 부드럽지 않은 스텝이나 이렇게 한번 꺾인 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모두 좋은 근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TEPFN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모델과 달리 분포 자체를 예측한다는 건데요. 평균값을 그냥 예측해서 가장 가까운 점이 여기야가 아니라 분포 자체를 예측함으로써 이제 내재적인 불확실성까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게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하면 TEPFN은 비교적 분포를 잘
예측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캡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치의 이제 평균값들을 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적인 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개선 외에는 특별한 논문에서 더 밝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TEPFN에 대한 실험 결과고 57개의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29개의 분류 데이터셋과 28개의 회귀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이고요. 최대 10,000개의 샘플, 500개의 피처, 그리고 10개의 클래스까지 포함한 다양한 규모, 그리고 특성을 갖는 데이터셋들입니다. 사전학습은 단 한 번,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8개의 RTX 2080 Ti를 통해서 2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튜닝 없이 기본 설정만으로도 여기 진한색,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캡부스트나 XG부스트, 다른 여타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성능에서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B에서 보이는 Will Constant Sign Rank Test 결과에서도 이제 TEPFN이 캡부스트보다 이쪽 대각선을 기준으로 TEPFN이 조금 더 가깝다면 TEPFN이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많은 면에서 성능을 앞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 그래프에서는 이제 시간 대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X축은 평균 이제 핏 하는 시간에 프레딕트 추론하는 시간, 그리고 Y축은 ROC, AUC를 RMSE로 나눈 값입니다. TEPFN은 분류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2.8초, 그리고 회귀 문제에서 평균 4.8초 만에 추론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성능 또한 학습이 충분히 된 여타 모델들에 비해서도 앞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TEPFN의 강건성 그리고 앙상블을 통한 성능 확장을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노이즈 상황에 대한 실험입니다. SCM에서 새로운 반영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랜덤한 특성이나 이상치 혹은 이제 피처 제거를 활용을 했을 때 여기 이상치나 피처를 없앴을 때 샘플을 없앴을 때 유니폼하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나타나는데요. 신경망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의 전체적으로 다른 모델들보다 강건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특성별로 이제 성능 실험인데요. 결측치나 범주형 그리고 샘플 수에 따라서 피처 수에 따라서 뉴럴넷이 취약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TEPFN에서는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차트는 그냥 앙상블 전략의 효과인데요. TEPFN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글루온을 베이스라인으로는 능가하고 있으면서 결과를 포스트 혹 앙상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후처리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TEPFN과 오토글루온을 앙상블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타 모델보다도 높은 성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결과로 확인했을 때 TEPFN은 앙상블 전략을 통해서 소타 이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for tabular dataset임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TEPFN은 기존 태블러 모델링 패러다임에 대해서 신세릭 데이터셋 기반 사전학습된 범용 모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고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PFN의 기반을 확인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의 기반에 파운데이션의 기반을 또 다졌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논문에서는 실용적인 성능 입증까지 마쳐서 이제 정말로 이 TEPFN이라는 구조가 태블러 데이터셋 세계에서 한 축을 가지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저자들은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제 더 큰 데이터셋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시계열 등 다양한 프라이어 설계를 추후 연구 목표로 잡았고요. 여담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기 표시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저자들이 따로 그 회사를 창립해서 펀딩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TAPFN의 모델에 대한 시연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